이제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정보입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우리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스라엘 정보국의 정보에 따르면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암살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 대통령 본인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이 이란의 암살 대상 1번임을 확인했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행정부와 군에 구체적인 지침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즉,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란을, 인용하자면,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폭격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군대가 이미 그런 상황에 대비해 목표를 정하고 무기를 장전해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드시타바 하메네이는 오늘 새로운 서면 성명을 발표했는데, 본질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에 복수하겠다고 맹세했고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번째 전략적 폭탄급 소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상호이의 각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란은 이미 자국의 핵시설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세 번째 축은 도널드 트럼프가 테헤란에 보낸 강경한 최후 통첩으로 마감 시한은 오늘 저녁, 즉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이 단지, 인용하자면 시스템의 실수였다고 이상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이든 간에 말이죠. 이번 방송에서는 트럼프가 공개한 이란에 대한 계획, 트럼프를 겨냥한 이란의 음모, 이란 핵 프로그램의 비밀 복원, 그리고 400kg의 우라늄을 넘기라는 최후 통첩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워싱턴이 말한 대로 합의는 없을 겁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0만 구독자라는 목표를 함께 향해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자, 이제 주요 이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으로 자신이 암살당할 경우를 대비해 이란에 대한 어떤 계획을 준비해 두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그들의 명단에 올라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것이다. 단 한 가지. 나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폭격하라는 지시를 남겼다. 바로 이것이 이번 방송 제목에 나온 이란에 대한 그 계획이다. 이것은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라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군대에 미리 내린 명령, 일종의 사후 대규모 타격 지시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새로운 음모에 대한 센세이션을 사실상 부인했다. 이란이 자신을 암살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그는 새로운 계획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테헤란은 이미 수년간 그의 죽음을 원해왔으며 테헤란의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도 새로운 것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은 정직한 분석을 위해 중요한 뉘앙스이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다. 지금은 일단 이 점을 기억해두고 이후에 분석해보겠다. 어제 방송에서 내가 이스라엘이 트럼프 암살 준비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 이란에 대해 트럼프가 더 강경하게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한 술책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괜한 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낮에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 한번 이란을 향해 위협을 반복했고 자신의 생명을 노린 암살 시도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에 1000개의 미사일 공격을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트럼프의 인용문이다. 1000개의 미사일이 이미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겨냥해 장전되어 있으며 만약 이란 정부가 그들의 위협을 실행에 옮긴다면 추가로 수천 개의 미사일이 즉시 발사될 것이다. 현직 미국 대통령, 즉 이번 경우에는 저를 암살하거나 암살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입니다. 명령은 이미 내려졌고 미군은 1년 동안 연장 가능성을 두고 이란의 모든 지역을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원하고 능력도 있습니다. 알라께 영광을 이라고 트럼프는 썼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 이스라엘 당국은 미국의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암살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로 인해 워싱턴은 대통령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게 되었고 이는 터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방문 중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테헤란이 트럼프를 적대시하게 된 데에는 명확한 시작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2020년부터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암살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해 트럼프의 명령으로 바그다드에서 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가 제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테헤란 정권에게 솔레이마니에 대한 복수는 명예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란 언론은 이란 최고 지도자 마드슈탑의 하메네이의 서면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는 그 성명에서 자신의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음은 이란 언론이 마드슈탑의 하메네이의 발언이라 전한 인용문입니다. 참고로 실제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피와 이 두 전쟁의 모든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며 스스로를 욕되게 한 살인자들에게 반드시 벌을 내릴 것입니다. 복수는 우리 민족의 요구이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야톨라와 다른 이란인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이름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든 없든 그것은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전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신성한 임무에 자기 몫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란인들에 관한 마지막 문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라는 표현이 가장 경계하게 만드는 부분인데, 이는 유럽, 미국, 그리고 전 세계 도시들에서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암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한 암살 시도가 여러 차례 저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사건은 2024년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집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입니다. 이때 총알이 도널드 트럼프의 머리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가 그의 귀를 스쳤습니다. 2026년 2월 법원은 2024년 9월 플로리다의 골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총으로 쏘려했던 남성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4월에는 언론인들과의 만찬 중에 무장한 남성이 체포되었고, 그때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8명이 도널드 트럼프의 생일에 드론과 저격수를 이용한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은 백악관 근처에서 열리는 UFC 쇼 도중에 테러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불길한 분위기 속에서 살해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에서 참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제거하라는 내용의 거대한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의 반응만 봐도 그가 이 위협을 일상적인 수준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랑도 하겠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위협이 닥쳤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앙카라 나토 정상회담에서 그는 이란인을 쓰레기라 부르며 고함 섞인 격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인용입니다. 그들에게도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라졌고, 또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있지만 아마 그들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들의 1번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를 바꿨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악관은 나중에 이것이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앙카라에는 최근 카타르가 미국에 선물한 1호기가 트럼프 대통령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트럼프는 이미 오래된 에어포스 1을 타고 떠났습니다. 이 비행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백악관에서 굳이 표현하자면 운용되고 있는 기체입니다. 첫 번째 비행기는 앙카라에 남았고 나중에 미국 군인들에게 보여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행기를 바꿨다는 점이며 아마 안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솔직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없이는 진실한 분석이 아닙니다. 트럼프 암살 음모 사건에는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새롭게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측이 새로운 음모에 대한 정보를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전날에는 여러 미국 관리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보고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였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지 고민하던 시점에 그를 더 강경한 노선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들 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이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위협의 현실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솔레이마니 제거 이후 6년간의 역사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정보기관들의 힘겨루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군사행정부에 내린 지침을 바로 지금 공개한 것도 테헤란에 대한 강력한 압박 신호입니다.
바로 협상 한가운데에서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위협이 큰 거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와 관련된 모든 드라마가 벌어지는 동안 핵합의의 핵심을 겨냥한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위성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그 사진들은 테헤란이 6월 17일 휴전, 즉 여러분이 아는 상호이해각서에 서명한 이후에도 이미 핵시설의 가동을 재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6월과 7월의 새로운 위성 사진을 CNN과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이란이 농축 우라늄이 저장될 수 있었던 시설의 수리와 재건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타격으로 생긴 구멍 위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했고, 몇 주 후 아직 각서가 유효할 때 시설에 콘크리트 믹서가 등장했으며, 그 가림막들은 철거되고 단순한 그물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럭과 콘크리트가 이란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생긴 구멍을 메우고 결국 핵시설에 대한 접근을 복구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시설에서는 터널로 들어가고 나오는 장비들이 명확하게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트럼프의 발언에 따르면 입구와 출구는 이미 모두 파괴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구체적 지점을 말합니다. 이곳은 테헤란 근처 파르친 마을에 있는 시설로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작전 중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픽삭스 산으로 알려진 시설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란이 6월 말에 서명한 양해각서를 스스로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가 농축 우라늄이 묻혀 있다고 말했고, 그래서 이란의 비핵화 목표가 달성된 것처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도 상기시켜드립니다. 결국 새로운 최후 통첩이 나왔고, 그 마감 시한은 오늘 저녁 7월 11일 토요일에 끝납니다. 워싱턴은 공식적으로 직접적인 채널과 중재자를 통해 테헤란의 7월 11일 토요일 이 끝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상업 선박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해상 충돌로 미국이 이를 양해각서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의 표현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만약 테헤란이 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결코 좋은 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폭발적인 요구는 물론 핵과 관련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평화협정이 미국 측에 400번 킬로그램이 넘는 고농축 우라늄을 넘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부할 경우 워싱턴은 군사적 조치와 경제적 압박 모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는 만약 이란이 이 요구에 며칠 내로 응답하지 않으면 전쟁이 재개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위성 사진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복원이 그렇게 중요한지 알겠네요. 이란은 미국이 그 우라늄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바로 그 시점에 우라늄 저장고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정권은 이미 변명을 생각해냈습니다. 오늘 테헤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한 것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거의 농담 수준입니다. 이란은 미국 당국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공격이 인용하자면 시스템 오류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리의 말에 따르면 비공식 협상에서 이란인들은 더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인용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냥 협상을 계속하자. 이 어색한 표현 뒤에 모든 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과 논의한 내용입니다. 이란 정권 내부의 분열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테헤란에 단합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협상가들은 외교를 계속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강경파 집단, 급진파 집단은 이 평화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영향력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이 워싱턴에 전달한 버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에 발포한 것은 바로 미국과의 모든 협상을 무산시키고 영향력을 되찾으려 했던 급진 세력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설명해 줍니다. 휴전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이어진 것, 핵시설의 비밀 복구, 그리고 어쩌면
트럼프 암살 시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모두 설명이 됩니다. 말하자면 합의를 타결하고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협상을 무산시키고 싶어하는 이란도 있습니다. 오늘 마스카트에서는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가 참고로 전날 테헤란에서 군중들에게 돌을 맞았던 인물인데 오만 외무장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관련된 것으로 회담 후 워싱턴은 공식 선언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우디 언론에 따르면 7월 12일에는 미국과 이란의 실무진이 파키스탄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지금 모두가 매우 요란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이란을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수준으로 폭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일본 표적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위성은 이란이 휴전 기간 중에 핵시설을 몰래 복구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늘까지라는 최후 통첩을 내리고 400kg의 우라늄을 넘기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고 요구했습니다. 한 달 전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역사적 승리라고 선언했던 휴전은 사실상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휴전의 끈을 자르고 싶어하는 일부 이란인들이 그 끈을 간신히 붙잡고 있다고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끈을 자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가위가 충분히 날카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급진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을 향해 사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여러분이 꼭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논의한 주제들은 어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다뤘으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많은 언론은 오늘에서야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나요? 그럼 이 유튜브 채널에 어제 중동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늘 많은 언론들이 쓰고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